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오디오북 노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김지영 작가의 별빛 우체국이라는 단편소설입니다.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던 가을 저녁, 은하는 속초행 시외버스에서 내렸다. 6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다. 두려움도 아니고 기대도 아닌 그저 텅 빈 듯한 공허함. 서울의 아파트를 정리하고 3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하겠다는 선언 같았다. 별빛 마을에 가려면 어디서 타야 해요? 버스터미널 안내소 직원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별빛 마을이요? 거기 아직 사람 사나요? 은하는 쓸쓸히 웃었다. 그렇다. 이곳은 이미 사람들의 기억에서조차 잊힌 마을이었다. 마을로 가는 버스는 하루에 2번뿐이었다. 덜컹거리는 낡은 버스 안에서 은하는 창밖을 바라봤다. 바다가 보였다. 검푸른 동의 바다. 어린 시절 매일 보던 그 바다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숨을 쉬고 있었다. 마을에 도착하자 해는 이미 기울고 있었다. 빈집들이 즐비한 골목길을 지나 은하는 천천히 걸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한 곳으로 향했다. 별빛 우체국. 30년 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일했던 곳. 남편 민수가 그녀를 기다리다 지쳐 떠났던 곳. 그리고 그녀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서울로 도망쳤던 곳. 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 폐허나 다름없었다. 깨진 유리창, 녹슨 철문, 그리고 벽에 남은 낡은 간판 별빛 우체국. 그녀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다. 들어가야 할까?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할까? 그때였다. 철문 틈 사이로 무언가 하얀 것이 보였다. 은하는 몸을 숙여 자세히 들여다봤다. 편지였다. 낡은 우체통 안에 누렇게 변색된 봉투 한 장이 꽂혀 있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우체통 뚜껑을 열었다. 뚜껑은 녹슬어 있었지만 힘을 주자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편지를 꺼내 들었다. 봉투 위에는 희미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수신 김민수님. 은하의 손이 멈췄다. 민수, 그녀의 남편. 10년 전 세상을 떠난 그 사람.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봉투 안에는 편지지 한 장과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엔 젊은 남녀가 바닷가에 서 있었다. 여자는 우체국 제복을 입고 있었고 남자는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사진 속 여자는 젊은 시절의 자신이었고 남자는 민수였다.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민수 씨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게 옳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쓰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외로워할 때 저는 우체국 창고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이 이 편지를 읽는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다는 뜻이에요. 기다릴게요. 이 우체국에서 당신을 기다릴게요. 은하. 편지는 거기서 끝났다. 하지만 아래쪽에 흐릿한 필체로 또 다른 문장이 적혀 있었다. 1995년 11월 3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은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 편지는 자신이 쓴 편지였다. 30년 전 민수와 크게 싸우고 난 뒤 그녀는 충동적으로 이 편지를 썼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우체통에 넣지 못하고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편지가 여기 있는 걸까? 그날 밤
은하는 마을 입구의 낡은 여인숙에 짐을 풀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편지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자정이 넘어서 그녀는 결국 여인숙을 나섰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별빛 우체국으로 향했다. 달빛이 밝았다. 마을은 고요했고 바닷바람만이 쉴 새 없이 불어왔다. 우체국 앞에 도착했을 때 은하는 멈춰섰다. 누군가 있었다. 우체국 문 앞에 검은 옷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우체통을 바라보고 있었고 손에는 하얀 봉투를 쥐고 있었다. 은하가 다가가자 남자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다. 누구세요? 남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창백한 얼굴에 지친 눈빛을 하고 있었다. 전 은하라고 해요. 이 마을 출신이에요. 당신은? 저는 지훈이요. 서울에서 왔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지훈은 손에 쥔 편지를 뒤로 숨겼다. 편지 보내려고 왔어요? 은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하죠? 폐쇄된 우체국에 편지를 넣으려니. 근데 이상하게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받을 사람이 있어요?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받을 사람은 이미 세상에 없어요. 그래도 보내고 싶었어요. 은하는 그의 눈빛을 보고 알 수 있었다. 이 청년도 자신처럼 후회를 안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넣어요. 네. 편지 우체통에 넣어요. 제가 배달해 줄게요. 지훈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편지를 우체통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딸그락. 편지가 우체통 안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흔들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우체국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번쩍였다. 마치 누군가 전등을 켠 것처럼. 하지만 이내 어둠으로 돌아왔다. 두 사람은 동시에 우체국을 바라봤다. 지금 뭐였죠?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시작된 것 같네요. 은하는 우체통에 손을 얹었다. 철판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은하는 다시 우체국을 찾았다. 열쇠는 없었지만 뒷문의 자물쇠는 오래전에 부서져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다. 이곳은 그녀의 청춘이 묻혀 있는 곳이었다. 창구 뒤로 돌아가자 낡은 책상과 의자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서랍을 열어보니 오래된 도장과 펜, 그리고 퇴색한 배달 장부들이 나왔다. 그때 현관 쪽에서 소리가 들렸다. 딸그락. 우체통 소리였다. 은하는 황급히 밖으로 나갔다. 우체통을 열자 어젯밤 지훈이 넣은 편지 외에 또 다른 편지가 들어 있었다. 새 편지였다. 봉투는 깨끗했고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 수신인은 별빛 우체국의 주인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별빛 우체국의 주인에게 저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하지만 20년 전 어머니와 크게 싸우고 집을 나왔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못한 채 어머니는 5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후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무릎 꿇고 사과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 편지가 어머니에게 닿을 수 있을까요? 바다가 보이는 카페의 주인. 은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바다가 보이는 카페. 마을 입구에 있던 그 작은 카페를 말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편지를 품에 넣고 카페로 향했다. 카페는 작았지만 아늑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낡은 테이블 몇 개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종소리가 울렸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 뒤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검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짧게 자른 머리가 인상적이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은하가 말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능숙했지만 어딘가 무거운 기운이 느껴졌다. 이 마을 사람이세요? 여자가 물었다. 예전에 살았어요. 30년 만에 돌아왔어요. 당신은? 저는 수연이에요. 이 카페 주인이고요. 은하의 심장이 뛰었다. 수연, 편지의 주인. 혹시 별빛 우체국 아세요? 은하의 질문에 수연의 손이 멈췄다. 왜요? 거기서 편지를 받았어요. 당신이 보낸 것 같은데.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요? 저는 편지 같은 거 안 보냈는데요. 하지만 여기 있어요. 은하는 편지를 꺼내 보여줬다. 수연은 편지를 보자 손이 떨렸다. 이게 어떻게 당신이 쓴 거 아닌가요? 맞긴 한데 저는 이 편지를 보내지 않았어요. 쓰긴 했지만 찢어버렸어요. 일주일 전에. 은하와 수연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럼 어떻게 이게? 모르겠어요. 하지만 수연은 편지를 다시 들여다봤다. 이건 제 필체가 맞아요. 그리고 이 내용은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는 건데. 침묵이 흘렀다. 밖에서 바닷바람이 창문을 두드렸다. 별빛 우체국이 편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은하가 조용히 말했다. 편지를? 네. 누군가의 후회를, 용서를, 사랑을. 시간을 넘어서 그날 저녁 은하는 다시 우체국으로 갔다. 우체통을 열자 이번엔 세 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하나는 지훈의 것, 하나는 수연의 것,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은하에게. 민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은하에게.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는 뜻이겠죠. 미안했소. 당신을 이해하지 못해서,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헤아리지 못해서. 당신이 떠난 그날 밤 나는 우체국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소. 당신이 돌아올 거라 믿었소. 하지만 당신은 오지 않았고 나는 기다림에 지쳐 떠났소. 하지만 알아요. 당신도 아팠다는 걸, 당신도 외로웠다는 걸. 용서해 주시오. 그리고 용서받고 싶소. 사랑했소, 은하. 지금도 사랑하오. 민수. 은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지훈과 수연이 서 있었다. 저희도 편지를 받았어요. 지훈이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다. 누구한테서요? 아버지한테요. 돌아가신 지 5년 됐는데 편지가 왔어요. 수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어머니한테서.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동시에 우체국을 바라봤다. 건물은 여전히 낡고 허름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이 우체국이 시간을 넘어 편지를 전하고 있는 건가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우체국 안으로 들어갔다. 먼지를 털어내고 깨진 유리를 치우고 낡은 창구를 닦았다. 그리고 우체통 옆에 작은 팻말을 세웠다. 별빛 우체국 당신의 편지를 기다립니다. 그날 밤부터 바람이 달라졌다. 마을을 스치는 바람 속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섞여 있는 것 같았다.
고마워요. 용서해줘요. 사랑해요. 그리고 별빛 우체국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나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폐쇄된 우체국이 다시 문을 열었다는 소문. 그리고 그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소문. 지우는 매일 우체국에 나왔다. 처음에는 그저 심심풀이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이곳이 필요했다. 이곳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졌다. 이거 좀 봐줄래요? 어느 날 은하가 낡은 라디오를 들고 왔다. 먼지투성이의 작은 라디오였다. 창고에서 발견했어요. 30년 전 제가 듣던 건데 혹시 고칠 수 있을까요? 지우는 라디오를 받아들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 전자기기에는 어느 정도 익숙했다. 한번 봐볼게요. 그날 밤 지우는 라디오를 분해하기 시작했다. 낡은 부품들을 하나씩 확인하고 먼지를 털어냈다. 그러다가 발견했다. 라디오 안쪽 스피커 뒤편에 접힌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조심스럽게 꺼내 펼쳤다. 낡은 악보였다. 손으로 직접 그린 오선지에 음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악보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지훈에게 아빠가. 지훈의 손이 떨렸다. 이게 뭐지? 그는 악보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음표들을 하나씩 따라가자 익숙한 멜로디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이 곡은 아버지가 생전에 흥얼거리던 멜로디였다. 하지만 완성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미발표곡. 어떻게? 그는 황급히 악보 뒷면을 확인했다. 거기에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지훈아, 아빠는 음악을 끝까지 하지 못했다. 현실에 져서 꿈을 포기했지. 하지만 너는 다르다. 너는 아빠보다 강하다. 이 곡을 너에게 준다. 완성해다오. 그리고 세상에 들려줘라. 음악을 멈추지 마라. 너의 노래는 누군가의 삶을 바꿀 거야. 사랑한다, 아들아. 아빠. 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자신에게 실망했다고 생각했다. 음악을 포기하고 취직하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셨으니까. 하지만 아니었다. 아버지는 그를 믿고 있었다. 다음 날 지우는 악보를 들고 수연의 카페로 갔다. 수연은 피아노를 칠 줄 안다고 했었다. 이거 좀 쳐줄 수 있어요? 악보를 건네자 수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거 손으로 그린 거예요? 네. 제 아버지가. 수연은 악보를 펼치고 카페 구석에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건반을 눌렀다.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느리고 슬프지만 동시에 따뜻한 곡이었다. 마치 누군가를 위로하는 듯한 선율. 지우는 눈을 감고 음악에 귀 기울였다. 아버지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곡이 끝나자 수연이 물었다. 아름다운 곡이에요. 그런데 끝이 없네요? 네. 미완성이에요. 완성할 생각 있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와의 약속이니까. 그날부터 지우는 매일 카페에 와서 곡을 만들었다. 수연은 피아노로 도와줬고 은하는 따뜻한 차를 내왔다. 조금씩 곡이 완성되어 갔다. 일주일 후 곡이 거의 완성되었을 때였다. 지훈이 우체국에 들렀을 때 우체통에 또 편지가 들어 있었다. 이번에도 지훈에게 아빠라고 적혀 있었다. 편지를 펼쳤다. 지훈아, 아빠는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을 거라 믿는다. 음악은 완성했니? 아직이라면 괜찮다. 천천히 해도 된다. 하지만 하나만 기억해라. 음악은 기교가 아니라 마음이다. 내 마음을 담아라. 그러면 누군가의 마음에 닿을 거다. 아빠는 평생 그걸 몰랐다. 기교에만 집착하다가
정작 중요한 걸 놓쳤지. 너는 그러지 마라. 그리고 아빠를 용서해다오. 너에게 상처만 준 아빠를 사랑한다. 아빠. 지우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용서. 자신은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아버지를 실망시킨 자신이 미안했는데. 아빠. 그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서 있었다. 그날 밤 지우는 곡을 완성했다. 아버지의 멜로디에 자신의 마음을 담았다. 슬픔도, 그리움도, 그리고 사랑도. 마지막 음이 끝나자 카페는 고요해졌다. 수연과 은하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아름다워요. 수연이 말했다. 아버지가 들으셨을 거예요. 은하가 지훈의 어깨를 다독였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쏟아지고 있었다. 어디선가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잘했다, 아들아. 수연은 매일 밤 카페를 닫은 뒤 바닷가를 걸었다. 파도 소리가 마음을 진정시켜줬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은하가 카페로 찾아왔다. 손에 하얀 봉투를 들고 수연 씨, 이거 당신 앞으로 온 편지예요. 수연의 손이 떨렸다. 봉투를 받아들자 익숙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딸 수연에게 엄마가, 어머니가. 수연은 자리에 앉아 편지를 펼쳤다. 눈물이 이미 흘러내리고 있었다. 수연아, 엄마는 내가 이 편지를 읽을 거라 믿는다. 미안하다, 딸아. 내가 집을 나가던 그날 엄마는 너를 붙잡아야 했는데 자존심 때문에, 화 때문에 그러지 못했구나. 너를 이해하지 못했어. 내가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왜 도망치고 싶어 했는지. 엄마는 그저 이 작은 마을에서 내가 평범하게 살기를 바랐을 뿐인데 그게 너를 올감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 용서해다오. 그리고 행복해라. 내가 만든 카페,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그 카페가 정말 예쁘단다. 엄마는 자주 가서 커피를 마신다. 물론 내가 보지 못하게 바람의 형태로. 사랑한다, 내 딸. 행복해라. 엄마. 수연은 편지를 읽으며 소리내어 울었다. 2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죄책감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했어야 했는데. 은하는 그녀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어머니는 알고 계실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후회했는지. 그날 이후 별빛 우체국의 소문은 더욱 퍼져나갔다. 폐쇄된 우체국에서 죽은 사람의 편지가 온대. 시간을 넘어서 편지를 전해준대. 용서를 구하고 싶은 사람들이 편지를 넣는데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하나둘 우체국을 찾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은하가 우체통을 열자 10통이 넘는 편지가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많이. 그녀는 편지들을 하나씩 확인했다. 모두 다른 사람들이 쓴 것이었다. 아버지에게, 친구에게, 첫사랑에게, 동생에게, 선생님에게. 각각의 편지에는 후회와 그리움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수연이 물었다. 은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답장을 써줘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요? 아니요. 별빛 우체국이. 그날 밤 세 사람은 우체국에 모였다. 촛불을 켜고 편지들을 하나씩 읽었다. 그리고 각각의 편지에 대한 답장을 상상해봤다. 받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고 싶을까요? 지훈이 물었다. 용서한다고 말하고 싶겠죠. 그리고 사랑한다고. 수연이 답했다. 그들은 밤새 편지를 읽고 이야기를 나눴다. 각자의 상처와 후회를 나누며 서로를 위로했다. 그리고 새벽이 되었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우체국 안에서 희미한 빛이 피어올랐다.
마치 수많은 반딧불이가 모인 것처럼 빛은 편지들을 감싸더니 천천히 사라졌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편지를 보낸 사람들이 하나둘 우체국을 찾아왔다. 제 편지, 답장이 왔어요. 한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들고 있었다. 저도요. 아버지한테서. 젊은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도요. 사람들은 저마다 답장을 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그 편지들은 모두 그들이 듣고 싶어 했던 말들이 담겨 있었다. 용서한다. 사랑한다. 고마웠다. 행복해라. 은하와 지훈, 수연은 서로를 바라봤다. 우체국이 정말로 편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훈이 경외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시간을 넘어서요. 수연이 덧붙였다. 은하는 우체국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곳은 그냥 우체국이 아니에요. 영혼들의 달이에요. 살아있는 자와 떠난 자를 잇는.